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프린터를 들고 이동할 때 이 잠금 플라스틱을 잠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반드시 풀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프린터 상태가 요러합니다. 헤드 청소를 일단 해볼 건데, 헤드 청소를 해봤자 어차피 이런 상태일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손을 댄 겁니다. 손님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고장이 점점 더 악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헤드 청소부터. 헤드 청소 때? 그 소음 한번 듣게. 근데 기본적으로 세팅도 좀 그지같이 해놨네. 1단계에서는 일단 빨리는 소리가 안 나오고요. 2단계에서 빨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빨리는 소음이 굉장히 시원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랑 정상적이었을 때 소리를 저희가 차이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품질 보고서가 한번 인쇄가 되는데, 이때는 헤드에 잉크가 강제로 주입되는 그런 현상은 없기 때문에 자,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다시 청소를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소음이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정상인 상태와. 그치? 그러면 막혔을... 이거는 지금 소음이 멀쩡하네요. 얘는 우리가 챔버 불량을 의심을 했는데, 비슷한 증상에서 다른 증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2단계, 3단계까지 우리가 헤드 청소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상적인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헤드가 막히거나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칩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 금형 카트리지 칩이 달려있는 방식이 있고, 여기 칩이 없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내부에 무칩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챔버는 멀쩡한 상태예요. 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소음을 들었을 때도 처음에 봤을 때 챔버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딱 소리 들어보면 알거든요. 얘는 일단 챔버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가다로 뚫어야지. 공기를 살짝 넣어보니까 세면은 터진 건데 얘는 안 세죠. 이게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이렇게 챔버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으면 이 챔버는 정상적으로 지금 밀봉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 HP 특성상 이 헤드 센서인데, 얘가 일단 너무 약해가지고 새 것도 약하고 이래서 전 얘를 그냥 갈아주거든요. 얘가 어쨌든 나중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수리가 어차피 한 번 했을 때 2번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소한 부분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어차피 헤드에다가 손을 대고 우리가 진행할 거면은 재료비로 치면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갈고 진행합니다. 얇아서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단하게 갈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0.5mm짜리 그냥 실리콘 테이프 그냥 위에다가 튼튼하게 붙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얘네가 어차피 만들 때 저렇게 튼튼하게 그냥 나오면 되는데, 나는 그냥 의심인데, 무한으로 이렇게 계속 썼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이 소재상 견디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가면가스로 만든다. 새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일부러 구형 제품보다 좀 약간 내구성이 점점 옛날에는 무한 잉크라는 게 없었거든. 초창기 모델은 잘 안 뻗었어 진짜. 우리가 뻗는다고 하더라도 잉크 트러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뻗었지, 가면 갈수록 이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손을 대야 될 게 많은 거야.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무칩 세팅 같은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카트리지 잘라서 썼거든 그냥. 네. 카트리지 커팅해서 거기다 구멍 그냥 뚫어서 그냥 썼거든. 그리고 그때 있었던 불량들은 사소한 게 있었지만, 이렇게 막 자주 막 헤드가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뭔가 소재가 점점 약해진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잉크통에 있는 이 들어오는 압을 최대한 견디지 못하게끔, 이건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맞아요. 제 생각에 근데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는 이렇게 무조건 헤드 센서에 실리콘 테이프로 마감을 한번 하고서 출고를 합니다. 수리 나가는 것들도. 뚫어주는 거예요. 이 잉크가 찍히는 부분에 1차로 1차 세정. 그리고 다 이렇게 제품에 맞는 약품들이 있는 건데, 여기다가 무슨 쉐이빙 폼을 그냥 집어 넣는다거나 손세정제 같은 거 그냥 때려 붓는다거나 이런 짓거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잘 나오는데 아까 잘 안 찍혔던 부분. 그치. 빨간색이 잘 안 나오죠. 파란색도 잘 안 나오네.
조금씩 뚫리고 있다는 건데 여기만큼 나와야 돼 원래는. 그치 그치. 네. 아니 우리 아들 물병이 어디 갔나 했더니 씨. 아들 물병을 세정액으로 쓰고 앉아있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이 누르는 삘이 있어요. 그냥 막 누르는 게 아니에요. 터져요 그러면. 진짜 터집니다 이거. 안에 세정 잉크가 다 빠지고 세정액으로만 찼다는 거거든. 그치, 다 빠졌네. 다 빠지고 그냥 색깔만 남았네. 이 초음파 세정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이 너무 뜨겁게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전원을 켜주고요. 7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물을 넣을 때도 약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넣고 찬물을 살짝 섞어서 대충 그냥 가물 한 75도 정도 되는 정도로 놓고 이 노즐을 청소를 합니다. 너무 많이 해봤자 좋을 게 없다. 오, 잘 찍히네. 빨간색 봐봐. 빨간색만 살짝. 좀 덜 나오네. 이게 이런 식으로 딱 찍어보면은 어느 정도 얘가 그냥 헤드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직도 약간 빨간색은 약간 안 나오죠. 이러면 빨간색을 집중적으로 계속 조져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거 왜 사는지 알아? 집에? 본인이 회사 같은 데서 이런 걸 쓰는 걸 보니까 맞아. 회사 같은 데서는 임대해서 쓰니까 이런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야. 회사 같은 데서 또 가지고 와서 쓰는. 그치 네. 그런 데도 있고. 쓰다가 이제 가정으로. 근데 회사에서 쓸 때랑 집에서 쓸 때랑 완전 용도가 틀리거든. 자주 안 써주면 완전 진짜 나락가는 애고, 용도가 틀린 건데 그 용도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고. 772형 774형에 또 하나의 꿀팁. 여기 무조건 커팅 해줘야 돼. 여기 이 선부터 이 네모난 거 다 잘라줘야 돼. 안 그러면 이 호스가 찝혀서 나중에 호스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찝혀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인터넷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아니면 썼던 거를 개조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사람한테 구매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특별히 이런 걸 그냥 신경을 잘 안 쓰고 한 번 팔면 끝이니까. 인터넷 업체들 그렇죠. 팔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수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여기에 지금 걸쳐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도 클램프를 하나를 달아서 선이 처지지 않게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고장이 아니고 이런 호스 늘어진 거나 이런 것만 그렇게 살짝 잡아주고 그냥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대로 끝까지 안 가고 뭐하고 걸리고 이러면 어차피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악용해 갖고 뭐 프린터를 임대로 바꾸라고 권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자, 많이 좋아졌죠. 지금 파란색 쪽 빼고 아까 전에 문제가 됐었던 빨간색은 거의 그냥 좋아졌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뽑아 봅시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려면. 이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경기도 화성 병점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냥 맡기세요. 네, 완벽하게 양품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했던 모든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손님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품질이 개선이 됐는지. 이게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뭔가 걸쳐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얘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부직포 테이프를 너무 앞쪽을 위치해 갖고 이렇게 달다 보니까 이 선이 계속 처지는 거예요. 다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걸 부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게 뭐냐면 너덜너덜하게 이 공급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772형, 774형 이 제품의 고질병은 이 ADF, 이 스캐너에 있습니다. 이게 A3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쓰는데 기본적으로도 이 ADF가 굉장히 약하게 나온 데다가 이거를 컨테이너로 들어올 때 이렇게 위에 쫙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이 계속 이제 압박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안 그래도 약한 이 ADF가 이제 압박까지 받게 되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불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막 되다가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ADF를 기대하고서 구매할 만한 제품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 장의 스캔을 동시다발적으로 자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 결국엔 쓰다가 나중에는 ADF를 쓰지도 못하고 스캐너 판만 이용한다던가 인쇄용으로만 이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진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HP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개조를 했을 때 내구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장단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HP의 7720, 7740 이런 제품은 ADF로 스캔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ADF 스캔을 포기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